굉장히 쉽게 이 털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왁싱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왁싱이 더 비싼 것 같은데요. 7, 8월 우리가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모 시술은 5회 이상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건데요? 약 7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였던 사헬란트로푸스를 시작으로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현재의 언어를 쓰고 협동하고 예술까지 하며 지구를 지배하게 된 호모 사피엔스까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를 거듭해 나가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많은 털들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털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니죠. 그럼에도 겨드랑이, 팔, 다리 이런 곳에 나는 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면도나 제모크림, 왁싱까지 털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 털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짜잔! 레이저 제모입니다. 근데 원장님, 그 레이저 제모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한 빛을 이용해서 우리 털의 뿌리, 우리가 모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근을 선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털의 성장을 억제하고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구적으로 제거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털을 영원히 없앤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털이 영원히 다 없앨 수 있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구 제모라는 표현은 털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많은 양을 덜 나게끔 해주는, 어떻게 보면 반영구 제모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레이저 제모에 대한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레이저 제모가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진짜 맞나요? 사실은 이제 먼저 털의 굵기에 따라 더 아프고 좀 덜 아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제모 레이저가 4대 정도 있는데 그 원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털이 아무래도 굵으면 조금 더 아프고, 그 다음에 털이 조금 가는 털들은 사실은 거의 안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저 제모는 최소 10번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진짠가요? 부위별, 개인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겨드랑이 제모 같은 경우는 5회 정도에도 되게 만족스러워서 몇 년간 또 제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에 반해서, 남자분들의 턱수염이나 인중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그냥 매년 5회 이상씩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저 제모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엔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요즘에는 정말 레이저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모 시술 비용도 많이 저렴해졌고요. 어떻게 보면 왁싱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왁싱이 더 비싼 것 같은데요. 가격 비교해 보시고 또 본인이 원하는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받아보시면 제모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산뜻하게 시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모 레이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성들 턱수염 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집에서 시술 당일 아침이나 또는 전날 면도를 합니다. 시술 직전에 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날 당일날 아침에 해도 되고, 털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전날 면도를 하고 다음날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우선은 세안을 깨끗이 하고 마취 크림을 도포합니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마취 시간을 갖춘 다음에 마취 크림을 닦고 제모실에 눕습니다. 보호 안경을 끼고 젤을 얼굴에 도포하게 되는데요. 레이저 제모 시술을 1패스에서 2패스 정도 꼼꼼하게 시술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털이 일부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됩니다. 시술 후에는 젤을 깨끗이 닦고 진정 크림을 발라주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모낭염이 있거나 여드름이 심한 경우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며칠 복용합니다.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반복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 레이저 제모 시술은 그럼 어떤 분들께 좀 추천드리나요? 레이저 제모의 가장 이상적인 추천 대상은 모발이 두껍고 검은 성숙털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가 하얀 사람입니다. 호르몬은 또 정상으로
다낭성 난포 증후군과 같은 호르몬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반대로 레이저 제모가 사실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얇은 솜털이거나 머리카락이 하얗거나 또는 회색 혹은 빨간색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이 높은 사람분들은 검은 피부색이거나 최근 선탠을 한 사람 등인데요. 한국인은 흑인처럼 피부가 검지 않으면서 레이저 제모가 안전하고 머리카락 색은 대부분 검은색이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가 활성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중이나 얼굴 솜털 같은 얇은 털은 인종에 상관없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빨간색 머리카락은 좀 하기 힘든 거예요? 레이저라는 게 검은 거에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가 반응을 좀 덜 하겠죠. 그러면 레이저 제모 시술 후에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 될까요?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 노출을 금지합니다. 시술 후 최소 1, 2주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뜨거운 샤워나 고온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시술 부위에 염증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술 후 가렵다고 긁거나 하면 안 되고 자극적인 스킨케어 제품 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시술 후 약 1, 2일은 격렬한 운동이나 과도한 땀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술 후 모발 탈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털이 듬성듬성 남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제모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7, 8월 우리가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모 시술은 5회 이상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